자, 오늘은 일곱 번째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은 이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엔 설명드리는 것은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공무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위에 보면은 공무원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요,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이 있는데, 공무원이어야 하고, 또 공무원 직무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과실, 고의, 중과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과실 같으면 공무원이 가벼운 실수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실과 고의, 중과실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만이 성립이 된다. 이게 다섯 가지가 요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이 갑에게 가벼운 실수로, 파란색이니까요. 가벼운 실수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갑은 어떻게 하죠? 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국가가 배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이 고의로 중대한 실수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은 그때는 갑은 선택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갑은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다고 봅시다. 그럼 국가가 일단 배상을 할 거예요. 하고 나서 뭐예요?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만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국가의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갑이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선택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국가 상대로 청구하게 되면은 국가는 나중에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고 갑이 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하면은 공무원이 직접 뭐예요? 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배상금이 그 합의금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또 법적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신호기를 봅시다. 신호기도 영조물이잖아요. 신호기는 누가 어디에서 설치하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관리는, 신호기 관리는 시도경찰청장한테 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관리는 시도경찰청에서 이임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종합관제센터가 있어요. 또는 경찰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있고 합동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신호기를 관리하잖아요. 자, 관리하자로 인해서 신호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갑이 신호기를 지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갑은 누구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잠깐 이제 물어볼까요? 갑은 시도경찰청장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경찰청장은요, 시도경찰청장은 배상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시도경찰청장 상대로 배상 청구는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갑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상 주체는 국가배상법에는 배상 주체가 국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주체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은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경찰은요. 그러니까 신호기 관리는 경찰이 하잖아요. 경찰은 국가경찰이에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을이 신호기를 고장낸 거예요. 관리하자가 아니고 을이 열받아가지고 신호기 컨트롤 박스를 고장낸 거예요. 그 고장난 신호기를 지키다 갑이 어떻게 했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청구를 하든 국가 상대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국가에 배상 청구를 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신호기는 관리하자가 아니잖아요. 을이 신호기를 고장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일단 배상을 하고 국가는 을 상대로 뭐한다? 구상권을 행사하면 을이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법이 있고 행정소송법이 있는데요. 행정심판법을 이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소송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의 처분, 부작위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3번에 보면 3조 한번 보세요. 자, 3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의 처분에 대해서 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의 처분이나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행정심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예,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소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무효동 확인심판은 뭐예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달라 하는 심판이에요.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하도록 하는 심판이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개념도 종류 세 가지를 암기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의미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 기관이 있어요. 자, 행정심판위원회는요, 다양한 곳에 설치가 됩니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 재판소장처장,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등 이런 데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심리를 하고 재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있다.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국민권익위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시도의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다양하게 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 7조, 8조, 9조가 있어요. 7조, 8조, 9조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조, 8조, 9조 요걸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데요. 요거는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을 둡니까? 50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상임위원이 4명 이내다. 알겠죠? 4명 이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의는요, 자, 50명이 다 모여서 심판하지는 않죠. 그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위원, 이 중에서 위촉위원이 6명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요,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겠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1명이 위원장이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데, 일단하고 위원들은 위촉,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촉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대학 교수는 조교수 이상 지금 현재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4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원은 4명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임위원은 임기제, 일반 공무원이에요. 일반 공무원이지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고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해서 만다 위촉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상임위원이든 비상임위원이든 위원장이 제청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비상임위원은 총리가 위촉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격 요건,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자격 요건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결 정조수도 똑같습니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겠고요. 임기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임기가 위촉위원은 2년이고요. 2번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있어요. 상임은 3년, 비상이면 2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임은 한 차례, 비상임은 2차례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촉된 위원, 신분 보장이 되겠는데요.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이 말이에요.
의사에 반해서 회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이지 벌금형 자격정지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틀리니까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와 관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취소 심판은 자, 누가 청구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또 무효정 확인 심판도 뭡니까? 효력 유무라든가 존재 의무를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도 법률상 이익 있는 사람이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좀 정리하시고 조문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은요. 자, 억울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분을 했는데 억울하기 때문에 피청구인, 즉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하면은 행정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답변서 부본을 갑에게 송부를 합니다. 되겠죠? 아니면은 갑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에 행정심판 청구서하고 부본 송부를, 청구서 부본을 바로 행정기관에 뭐한다? 송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조문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청구를 할 때는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는 소멸시 14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돼요. 해외에서 청구한다 30일로 하고요. 180일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한번 보면은 방금 했던 거예요. 23조, 24조, 예, 25조가 됩니다. 26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기간도 방금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죠. 안날로부터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천재지변, 전쟁 등등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되고 해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은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항부터 6항까지 규정은요. 무효정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항부터 6항까지는 취소 심판에 대해서 적용되고 무효정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청구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청인은 6항에 따라서 송달 받으면은 며칠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심리와 관련된 건데요. 자, 보정입니다. 자, 청구에는 1항 요구를 받으면은 서면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1항이 뭐예요?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은 그 기간을 정해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요구를 받으면은 서면으로 보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보정 기간은
45조에 따른 재결기간 있잖아요. 그죠? 45조 조금 이따 배웁니다. 재결기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리 방식이 있는데요. 행정심판 심리는 구술 심리가 있고요. 서면 심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구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 심리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혼회에서 이혼이 발언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입니다. 자, 재결은요. 자, 먼저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하면은 뭐 하죠? 각하를 하는 거예요. 청구 이유가 없다. 기각하는 거예요. 또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처분을 취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인에게 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효정 확인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한다? 처분 효력, 처분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행을 해야 되니까요.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령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적법하지 않으면 뭐 한다? 각하. 청구 이유가 없다? 기각. 그리고 이제 취소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의무이행 확인 심판이 있어요. 자, 취소 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취소를, 처분을 취소해야죠. 아니면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변경하도록 명하든지. 또 무효동 확인 심판이니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무이행 확인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떻게 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결 기간입니다. 자, 재결은 결정이죠. 피청구인 또는 이혼회가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결을 한다?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0일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원장은 1항 단서에 따라서 연장이죠.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재결은 서면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재결 범위는요. 재결 범위는 바로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우리가 재결을 하는 것이지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예, 불리한 재결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결 송달과 효력 발생입니다. 자, 송달은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부본이 아니에요. 재결서 정본을 뭐예요? 예, 송달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본 가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할 때는 그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되었을 때 언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게 되고 효력 발생 시기는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인데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어요. 재결이 했습니다. 재결이 있으면은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